코스피 2000선의 벽 참으로 높아 보입니다. 오늘 장도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여의도센터 최경균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균입니다. 네, 어제 장을 살펴보니 펀드 환매가 줄어드는 듯 하더니 다시금 펀드 환매 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전일장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중소기업 감세 정책과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으로 전일 코스피 지수는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2007포인트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장 막판 2000포인트 선에서의 저항에 막히며 고점 대비 14포인트 밀리며 전강 후약의 장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에서 강한 순매수세를 이어갔으나 기관은 순매도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그 규모는 1조 9천억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며 6,200억가량의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을 비롯한 IT 대형주들이 외국인 매수세 유입과 실적 회복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 또 주택시장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하락업종 같은 경우에는 효성이나 삼성, 정밀화학 등의 이제 화학업종이 업황 회복 지연 우려와 기관 순매도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서 차익 실현 매도세에 주춤하며 소폭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요. 역시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 상승 업종으로는 컴투스와 썬데이토즈 등의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출시 게임 흥행 모멘텀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과 함께 약세를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제 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간밤에 굵직한 이슈들 참 많았습니다. 드라기 총재 발언이나 부진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장 어떤 영향 받을까요? 네, 지금 최근 국내 시장을 간단히 표현하면은 글로벌 유동성의 그 선진국 대비 신흥국 쪽으로의 위험 자산 선호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펀더멘털 여건이 아직까지는 미흡한다 할지라도 여러 정책 기대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수세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2000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장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2000선 마디지수 탈환을 이제 목전에 두고 상승 탄력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속도 조절 구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펀더멘털 여건상 당장 장기 박스권 상단인 2050포인트 돌파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존 악재 완화와 또 경기 개선 시그널, 정책 기대감, 외국인 수급 등을 기반으로 4월 중에는 꾸준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선순환 흐름 강화가 중요한 자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G2 경제가 한파와 춘절 연휴 등 계절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회복 기조가 유효함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글로벌 증시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3월 FOMC 이후에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신흥국 증시가 수익률 상위를 차지하며 선진국 증시보다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선진국 증시에 집중됐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신흥국 증시로 유턴을 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수익률 갭도 축소되는 그런 선순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도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2000포인트 요 마디 지수에서는 이제 뭐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흘 연속 투자 자금이 유출이 되며 환매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2000선 돌파 및 안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물 수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최근 그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가 주류를 잃었다는 그런 학습 효과를 감안할 때 다음 주 화요일이죠. 8일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1, 4분기 어닝 시즌도 일단 경계해야 될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즉 2000선 돌파 시도 및 그 어닝 시즌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실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는 업종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올장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업종으로 전기전자, 서비스, 식료품, 전력 업종의 대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시가총액 대비 수급 모멘텀의 강도와 연속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전기전자, 음식료, 운수장비, 건설, 증권 업종을 포트에 대형주 쪽에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미국 나스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높았던 업종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재상승을 위한 공포심 조장인지는 실적 개선세 등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소형주의 랠리는 양적 완화 이슈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소화되는 시점에서는 기존 상승 추세 종목들의 재진입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적 시즌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업종의 대형주들과 상승 추세 탄력이 살아있는 중소형주를 일정 비중씩 동시에 편입하는 투트랙 전략을 계속 추천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PB팀장과 함께 오늘장 미리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격의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5차 대결, 다음 주까지 일주일이 더 남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참가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박남일 팀장과 황재수 차장, 이렇게 두 명의 참가자가 수익권에서 옥신각신하는 중입니다. 종목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태 대리입니다. 속이 점점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GD가 3일 연속 하락하며 손실도 4%대까지 커졌습니다. 이라이콤과 에로티베큐움도 어제장에서는 1% 미만으로 하락하며 마감이 됐죠. 총 손실이 2%에 가깝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남일 팀장입니다. 덕성이 4거래일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도 보합권에서 지지부진, 수익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신규 편입한 TJ전자가 낮은 가격에서 잘 매수해주면서 1%대 수익 올림에 출발합니다. 총 수익률이 1%, 싱싱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제장 1%대 조정을 보인 유니크, 탄력 둔화로 인해 시초가의 수익을 실현하겠습니다. 다행히도 2% 수익을 올리고 아름답게 떠나네요. 신보람 과장입니다. 현대 BNG스틸 고점 달성 이후에 며칠째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2.3% 추가 하락하면서 3%대까지 손실을 키웠는데요. 다행히도 나머지 세 종목은 모두 수익권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과 투비소프트는 각각 0.3%씩 올랐고요. 특히나 삼성물산이 4%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스란히 수익을 챙겼네요. 총 수익률도 마이너스 1% 이내로 올라왔습니다. 네, 황재수 차장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대호A에 어제장에서 3.4% 반등하면서 약보합권까지 만회를 했습니다. P&E솔루션과 화승인더 2%대 조정을 보였지만 그래도 수익권은 지켜냈습니다. 어제장의 주인공이 따로 있었죠. 바로 테스입니다. 이틀 연속 급등을 보이면서 10%의 수익률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포트폴리오 총 수익도 진격을 해주네요. 3.3%로 나머지 참가자들을 따돌리는 중입니다. 5차 대결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안형진 팀장의 포트 아직까지 시장을 관망합니다. 추가 종목 아직 없습니다. 현금 비중 100% 유지하는데요. 이제 몸이 근질거릴 때가 됐습니다. 추가 전략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격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